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일상의 단단한 언어들. 1. 내 말이 없으면 남의 기준으로 살게 된다. 내가 하는 말은 곧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기도 한 말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비극의 시작이다. 타인의 말을 판단하는 냉철함의 100분의 1을 발휘해 내 말을 판단할 수 있다면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말로 실수하고 상처를 받는 것은 아주 인간적이며 자연스러운 일이다. 말이 그저 기호일 뿐이라면 말로 마음을 다치는 일은 애초부터 없었을 것이다. 대화는 단순히 말과 말이 오가는 행위가 아니다. 말로 표현될 뿐 속은 전혀 다르다. 말과 말은 입장과 다른 입장이, 지식과 다른 지식이, 지혜와 다른 지혜가 만나는 일이다. 무의식이 무의식을, 역사가 역사를, 환경이 환경을 대하는 일이다. 그리고 경험과 경험이 만나는 행위이다. 비슷한 말을 해도 다르게 들리는 것은 말한 사람의 경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 경험을 통해 그 사람이 생각하고 고민한 것들, 그 나름의 깨달음과 통찰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내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된다. 내 말은 모두 그것들의 결과니까. 나는 어떤 경험을 했지? 어떤 사람을 만났지? 무엇을 보았지? 무엇을 읽었지? 나는 어떤 생각을 했지? 나는 어떤 행동을 했지? 나는 무엇을 고민하며 살지? 이 세상에는 좋은 말들이 차고 넘친다. 손만 뻗으면 누군가가 쌓아 올린 지식의 말, 통찰의 말, 위로의 말, 지혜의 말들을 얼마든지 모을 수 있다. 들을 수 있고 메모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다. 그렇게 수집한 말들을 재가공하여 나의 말로 바꿀 수 있다. 법륜스님은 남의 지혜를 모으는 것은 지식이지 지혜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평소에 자신의 경험과 그로부터 깨달은 작은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할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을 모방하며 말을 할까? 나는 후자의 사람이다.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이 부족해서일까? 그보다는 나의 경험이나 통찰보다 다른 사람의 말이 더 멋있고 깊어 보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통찰에서 나온 나의 말보다 유명한 말, 검증된 말, 인정받는 말을 더 선호한다. 그렇게 자신의 말을 잃어버린 채 주워들은 말을 가지고 살아간다. 나의 말을 잃어버린 채 살다 보면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살게 된다. 나의 것이 훨씬 더 값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의 것을 추종한다. 이렇듯 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자기 말을 잃는 데서 시작된다. 자기 말이 없는 사람은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지혜를 수집하는 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한순간도 홀로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아무리 멋진 집과 옷, 재산과 명예가 있어도 그것들이 나 자신이 될 수 없듯 다른 사람이 한 말은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 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 말들은 나를 지켜줄 힘도 없고 더 좋은 것이 아니면 언제든지 다른 말로 대체되는 가벼운 존재들이다. 자기 언어로 말하는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다. 자신의 경험과 그것에서 얻은 지혜로 말하기 때문에 진실하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믿고 말하는 사람은 타인의 말을 존중할 줄 안다.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어 실수를 하더라도 인정과 사과가 빠르다.
덕분에 남들과 갈등도 덜하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어떤 말을 하며 살아왔을까? 2. 내면 아이가 하는 이야기. 사람은 누구나 어린 시절에 겪은 경험에서 생겨난 상처받은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 이를 내면 아이라고 한다. 이 아이는 성인이 되어 비슷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등장해 다소 유치한 행동이나 말을 하게 만든다. 가족 상담 전문가 김광현은 나는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인관계 안에서 불안한 일을 겪거나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면 순간 성인의 이성으로 인지하거나 판단하지 못하고 어린 시절 상처받았을 때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 성인인데도 마치 아이처럼 유치한 방법으로 대응한다. 나의 내면 아이를 알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괴로웠다. 성인이 되어 나를 힘들게 했던 몇몇 문제들이 어린 시절 가족 안에 겪은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 자체가 고약했다. 회사나 어느 집단의 권위자에게서 느끼는 위축감, 내면 아이를 극복하기란 쉽지 않지만 적어도 그 아이를 돌봐줄 수는 있다. 그 아이는 나 혼자 돌봐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나에게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낼 때 나의 말도 치유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고 그로 인해 나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 튀어나올 때 힘들더라도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 말에 위로받지 못한 한 아이가 웅크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부모님, 친구, 연인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도 평소와 다른 뇌기를 의심할 만한 말을 내뱉을 때가 있다. 나이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유치하고 없어 보이는 말을 한다. 자기 안에 어떤 것이 자극받을 때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화를 내거나 남을 공격하는 말을 하게 된다. 그건 이성이 작동할 새도 없이 시간의 저편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내면 아이일 가능성이 크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할 때 상대가 반복해서 억지를 부리거나 유치함을 보이면 이렇게 생각해 본다. 혹시 저 사람의 내면 아이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 나에게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모든 관계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곤란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되는 관계도 있다. 상대가 누구인지는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3. 지금은 우리가 필요한 시간. 살다 보면 나보다 우리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 함께 놀 때, 함께 배울 때, 함께 먹을 때, 함께 일할 때, 함께 살 때, 우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자존감이나 자기 개발에 집중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나를 더 내세우게 된다. 나를 지키지 못하면 바보나 어리숙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일쑤인 사회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애를 쓴 나머지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도 왜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느냐고 떼를 쓰는 어린아이가 된다. 또 우리가 앞서야 하는 일에도 나아가 소외되고 밀려나는 것을 견디지 못해 상처를 받는다. 나를 위해 나에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좌절과 상처뿐이라니. 나를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할 수 있을까? 그것은 지나친 요구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생에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 이것이 불변이라면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나를 잠시 밀어둘 줄도 알아야 한다. 부단히 나를 지키며 살아가되
우리가 필요한 순간을 판단할 줄 아는 눈을 길러야 한다. 그 기준은 다른 사람이 정해줄 수 없다. 우리가 필요한 순간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그 순간에 나를 내려놓으면 잠시 고통스럽고 손해를 볼지언정 자신의 판단하에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적어도 크게 상처받지 않는다. 이것이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다.